마시는 소화제 하면 탄산이 들어있어서 마시면 청량감이 싹 느껴지면서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제품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마시는 소화제 처음 출시된 제품에는 탄산이 없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약과 건강 정보를 역사와 스토리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열며드는 스토리.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제약바이오 기자 정희영입니다. 오늘은 마시는 소화제, 많은 제품 중에서도 부채표로 유명한 동아약품의 활명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활명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이자 최장수 의약품입니다. 올해로 출시된 지 126주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이 이 활명수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살릴 활, 생명명, 물수,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이름의 활명수.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때는 구한말. 당시 한 사람이 먹는 한 끼의 양이 오늘날의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급체나 토사광란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궁중 선정관 출신이었던 민병호 선생은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평양에 동화 약방을 차리고 활명수를 개발해 선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병호 선생은 이 활명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됐을까요? 이 민병호 선생의 직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중성정관,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 소속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궁궐에 근무하면서 임금님만이 받을 수 있었던 궁중 처방을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제중원을 통해서 당시 유행했던 서양 의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민병호 선생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커다란 가마솥에 위에 좋다는 한약재를 푹 넣어 끓여 진한 원액을 만들고 중국에서 넘어온 아선약과 정향, 박하를 배합해서 활명수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활명수는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자, 잠깐 이 사진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바로 서울 연통부 기념비입니다. 서울 연통부는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 간 비밀 연락망입니다. 활명수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독립운동 이야기를 하냐고요? 활명수와 독립운동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아약방이 서울 연통부를 운영했고요. 활명수를 판매한 금액으로 독립자금을 댔습니다. 당시 활명수 한 병 값은 50전으로 설렁탕 2그릇 그리고 막걸리 1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요. 굉장히 비싸게 팔렸죠. 독립운동가들도 이 활명수를 챙겨가서 중국에서 비싸게 판 다음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탄산이 들어간 부채표 가스 활명수는 언제 등장하게 된 걸까요? 1967년입니다. 1965년 경쟁 제품인 삼성제약에서 가스명수가 출시된 건데요. 당시 탄산음료를 즐겨 마셨던 대중들은 가스명수에 열광했습니다. 동아약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온 활명수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대세를 쫓아 탄산이 들어간 활명수를 만들 것인가? 회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동아약품은 마시는 소화제 시장에서 왕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회사는 지금까지 미인 활명수, 꼬마 활명수 등 7가지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고요. 이들 제품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활명수는 얼마나 팔렸을까요? 회사는 90억 병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와!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니까 모두 한 병씩 마시고도 남는 양이고요. 가스 활명수를 한 줄로 늘어뜨려 세웠을 때 지구를 25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까지 활명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스토리에 열며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